상식선에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제한 비과세야. 보험회사가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자기들이 장사하는 데 편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냐, 아니면 기획재정부가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저런 것도 검토해보고 해갖고서 법령을 바꿔준 거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안녕하세요.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요즘에 단기납 종신보험이 확 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 아닌 보험차익 비과세 논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기획재정부하고 국세청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대요.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월납 15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세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 법령 또 보도 자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현재의 법률 상에서는 종신보험 과세 절대 못합니다. 결국 종신보험은 무제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거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근거가 있냐? 당연히 있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보험에는 두 가지 순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국민의 생활을 안정화시키고요, 또 주식이나 채권, 그러니까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정 기간 유지한 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만기 때 찾을 때 혹은 중간에 해지해서 찾을 때 그 찾는 돈이 낸 돈보다 많더라도 차익이 발생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요거거든요. 오늘의 주제죠. 요거 관련된 그 세법은 오래 전서부터 있었어요. 30년도 더 됐습니다. 수시로 변경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에 변경된 거하고 2017년 4월에 변경된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때 이제 변경되기 전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보험회사의 영업 방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3년 전후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화두가 뭐였냐? 복지였습니다. 복지. 더불어 잘 살자. 그러면서 65세 이상 어른들한테는 나라에서 그냥 연금을 줍니다. 국민연금하고 별도로. 학생들한테는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을 하고요. 군인들의 월급을 올리기 시작을 하고요.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젊은 부모들한테는 아이들의 어린이집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돈 쓸 일이 많아졌어요. 당연히 세금을 더 걷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겠죠. 근데 세율을 올려서 전 국민한테 세금을 더 걷으면 인기가 떨어지겠죠.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으면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 무렵에 담배값이 그냥 껑충 뛰어버리고 기름값도 또 껑충 뛰어버리고, 그러면서 무제한으로 두었던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그 법률도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무렵에 이제 보험회사는 어떤 비즈니스를 했느냐. 지금도 그렇지만 보험회사는 부자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래요. 뭐냐? 사람들을 모아요. 고소득 자산가 분들을 호텔이나 골프장 같은 데다가 모아놓고 근사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많이 한 CFP나 세무사분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하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보험은요, 10년만 유지하시면 이자가 1,000만 원이 붙든 1억이 붙든 1원도 세금을 안 냅니다. 보험 차익은 전부 다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해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사장님을 주목할 이유도 없고, 이 돈 어디서 났습니까? 자금 출처 조사 나올 확률도 낮습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어차피 쓸 돈은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뭉칠 돈은 그냥 딱 저희 회사에 10년만 묶어두시면 신경 쓰실 일이 없어요. 요 말만 딱 전했을 뿐인데 VIP 고객들, 자산가 고객들은 이게 먹혔던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가 한번 끝나고 나면
뭐 지점별로 본부별로 뭐 20억짜리 일시납 저축보험 뭐 30억짜리 일시납 저축보험들이 막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2013년 2월 달에 세법을 보게 되면 일시납 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한다.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법안이 딱 나왔을 때 보험회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했을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던 거예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일시납 한도가 생긴 다음서부터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했냐면 마찬가지로 또 막 호텔에 골프장에 부자분들 모셔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제는요 일시납 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2억 넘어가면 비과세 혜택 못 받거든요. 대신에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월납으로 갈 거예요. 월납 2천만 원짜리 계약을 할 거고 5년 동안 돈을 내실 건데 매달 내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5년치 보험료를 저희가 한꺼번에 청구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보험료 좀 더 깎아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선납제도를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한 번만 뭉칫돈을 딱 내면 되는 거예요. 생긴 건 일시납인데 유전자는 보면 뭐예요? 일시납이 아니라 상품의 명칭은 5년납 적립식 보험이다라는 거죠. 세금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이렇게 머리를 쓰니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약이 올라요, 안 올라요? 당연히 오르겠죠. 그래서 2017년이 오기 전에 정확히는 2016년 12월 29일 날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하는데 비과세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1인당 보험료 합계액의 한도를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하고 월 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납입 한도를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로 설정한다. 정리하면 일시납 비과세 한도를 2억 원에서 1억으로 낮추고 없었던 월납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인정하겠다. 이 법안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선납은 언제까지? 6개월까지만 허용을 하겠다. 자, 이 입법 예고안이 나왔을 때 그때 보험회사는 어땠을까요? 또 괜찮아요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큰일 났네 했습니다.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좌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보험차익 비과세 관련 세법이 변경된 취지는 뭐냐면 부자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이 보험의 무제한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제동을 걸겠다. 그래서 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요 엄청난 반전이 생깁니다. 반전이. 이제 입법 예고안이 나오게 되면 거기 맨 마지막 장에는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내용이 첨부가 돼요. 여기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7년 1월 19일까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의견을 제출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에, 그러니까 2017년 2월 6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내놓은 세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바뀌어져 있습니다. 뭐가 바뀌어져 있냐? 입장이 바뀌어져 있어요. 없었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월 6일 날 공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사고만을 보장하고 만기 또는 특정 시점에서의 생존을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의 보험료는 제외한다. 저는 지금 한국말을 했는데 크게 무슨 뜻인가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매스컴 내용, 보도 내용을 찾아보면 이 법안, 바뀐 내용이 어떤 뜻인지 바로 와닿을 수가 있어요. 2017년 2월 5일 KBS 보도 내용입니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해지 때도 비과세 혜택 유지한다. 그 다음에 같은 날 연합뉴스 기자인데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월 납부액 한도 없이 비과세. 뭡니까? 더해보면 종신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
중간에 해지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매스컴에서 이 내용을 다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갑자기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했는데 종신보험은 왜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킨 거지? 뭔가 우리가 납득이 돼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당시 기사들을 쭉 찾아보면 그 내용도 파악이 된다. 종신보험 등 순수 보장성 보험은 장기 저축성이지만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는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장기 저축성 보험 부류의 종신보험은 제외한다는 의미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재부 관계자는 순수 보장성 종신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 때 일부 구간에서 보험 차익이 발생한다라며 한도가 없을 때는 모두 비과세되기 때문에 논란이 없었지만 한도가 생기면서 월 보험료 계산에 넣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해 아예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같은 날, 그러니까 2월 5일 날 뉴스핌의 기자분은 이 기재부 관계자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외 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안땡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국장님입니다. 저축 목적의 보험료가 없으나 보험의 구조적 특성, 단기 납입, 장기 보장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중도 해지 시 차익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했다. 그래서 뺐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그냥 무제한 비과세로 두기로 했다. 요 의미예요. 그러면 단기 납입, 장기 보장의 의미가 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40세 남자가 1억짜리 종신보험에 가입을 해요. 돈 내는 기간은 20년, 보험료는 월 2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이니까 보장기간은 죽을 때까지 길어요. 대신에 돈 내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20년입니다. 60세 될 때까지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장기간이 종신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60세 이후에도 보장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비용을 고객님들은 어떻게 한 거냐? 20년 동안에 먼저 내놓은 겁니다. 20만 원 안에는 60세 이후에 보장받을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보험회사는 먼저 받은 돈을 어떻게 잘 적립을 하고 있겠죠. 이 적립하고 있는 돈을 보험료 적립금 혹은 계약자 적립금, 책임 준비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잘 적립을 하고 문제없이 가고 있었는데 고객님이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종신토록 보장받는 거 이제 안 해도 돼.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됐다. 그러면 나중에 쓰려고 보험회사가 잘 적립하고 있었던 돈은 고객님이 해지하면 그 돈은 보험회사가 갖는 게 맞아요? 고객님한테 돌려주는 게 맞아요? 당연히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돌려주는 돈이 뭐냐? 해지 환급금인 거예요. 근데 해지 환급금은 가입하고 나서 조금 있다 해지하면 한 푼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낸 돈보다 훨씬 작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참 뒤에 해지를 한다. 그러면 낸 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낸 돈보다 많이 찾는 경우, 그러니까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중간에 해지를 했을 때. 근데 이 보험 차익 중간에 해지했을 때 나오는 거는 고객이 애초에 종신보험 가입할 때 나 중간에 해지해갖고 돈 찾아야지 이런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했더라도 짧은 기간 돈을 내고 오랫동안 보장을 받아야 되는 종신보험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축보험료가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은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제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이 기획재정부의 검토 방향이나 결론은 합리적인 겁니까? 비합리적인 겁니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인 거냐를 떠나서 어찌 됐든지 간에 기획재정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무제한 비과세 혜택을 줬다라는 거는 팩트죠. 그러면 상식선에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제한 비과세야. 보험회사가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자기들이
장사하는데 편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냐, 아니면 기획재정부가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저런 것도 검토해보고 해갖고서 법령을 바꿔준 거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저축성 보험이 없는 순수보장형이고 생존급부가 없는 순수보장형이 맞냐 아니냐만 판단하셔가지고, 저축성 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 보험이면은 해지 환급률이 높다 하더라도 과세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근거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냐. 과세를 하면 안 된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과세가 될 것 같은지 과세를 못할 것 같은지 댓글에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도 참고를 할게요. 지금 보면요,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 환급률은 경이적입니다. 제가 24년 보험 일을 하면서 보험 상품으로 이렇게 은행의 인접 금융 상품들을 압도하는 목돈 마련 기능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상품을 만든 건 보험회사가 착해서 만든 게 아니고 나름의 만들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좋은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직원들 교육을 잘해서 영업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점장님들이 교육하시는, 보험회사 교육하시는 분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이 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설계사님들 중에는 경험이 많고 또 스마트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거 저거 무제한 비과세 아닐 수도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의문을 품고 본인이 직접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이 이런 상품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순수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무제한 비과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맞습니까? 저도 질의를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국세청은 이런 답변을 내놔요. 무슨 소리 하냐? 명칭에 관계가 없다. 명칭에 관계없이 중간에 해지했을 때 또는 만기가 됐을 때 낸 돈보다 찾는 돈이 많으면 명칭에 관계없이 저축성 보험으로 봐서 월납 150만 원 이상은 과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부 설계사가 이 내용을 유튜브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회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보험 전문 기자가 직접 국세청하고 기재부를 상대로 취재를 했어요. 이제 수술대에 오를 거다. 기사 제목이 그거였어요. 비과세 아닐 수도 있다. 수술대에 오를 거다. 그랬더니 또 다른 기사들은 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았던 겁니다. 세금 폭탄 우려, 보험 차익 비과세 웬걸 날벼락, 이런 식의 기사를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고객들은 불안하죠. 설계사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잘한 거죠. 기자는 취재해서 한 거고, 설계사는 의문을 제기한 거고, 국세청이나 기재부 공무원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한 거를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논란이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보험산업 전체의 신뢰만 떨어질 뿐이다. 이거는 어떤 개인이 움직일 문제도 아니고요. 한두 개 회사가 움직일 부분도 아닙니다. 모든 보험회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협회 회장님께서 기획재정부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유권 해석을 요청을 하셔야 되고, 유권 해석을 요청하실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진정성 있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영상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이 영상을 만들면서 다행스러운 거는 요번에 이제 취임하신 회장님께서 또 기획재정부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더라고요. 거기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논란이 하루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